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자전거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또 여기 저희 아파트에 나왔습니다. 멀리 가기는 추우니까, 추운 겨울입니다. 자전거를 타기도 힘들고 타서도 힘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힘든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저도 요즘 이제 춥고 일이 좀 바빠가지고 자전거를 잘 많이는 못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빌렸던 이 프로펠에 이어서 이 TCR을 꽤 오랫동안 시승을 했습니다. 짧지 않게 시승을 했습니다. 자, 자이언트에 대한 얘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대만에 있는 세계 최고의 가장 최고 다른 의미긴 하지만은 어쨌든 세계 최대의 자전거 회사이고 엄청나게 많은 자전거들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역시 가성비가 뛰어난 자전거 브랜드인데, 그 중에서도 이 TCR도 가성비가 엄청나게 뛰어난 자전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TCR 같은 경우는 2020년형 버전인데요. 아쉽게도 이 프로펠은 완전히 그냥 거의 새 것처럼 리뉴얼이 됐지만, 이 프로펠은 기존의 이제 전년 버전 2019년 버전에서 어느 정도 좀 리뉴얼을 거쳐서 만들어진 자전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우 추워. 사실상 이 자전거는 전작에 비교해서 구동계가 바뀐 것 말고는, 사실상 데칼 바뀐 거 이거 말고는 크게 바뀐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2019년 버전에서 크게 바뀐 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역시나 기존에도 디스크 브레이크를 썼기 때문에 구동계가 바뀐 게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TCR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야 됩니다. 이 자이언트가 기존에는 원래 프로펠이 없을 때는 TCR이 혼자서 대회용으로 썼습니다. 실제로 프로펠이 2013년인가 2014년에 처음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TCR 가지고 산악 구간, 올라운드 구간, 모든 스프린터, 모든 구간에서 이 TCR을 이용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자이언트가 스폰해주는 프로팀에게는 선택지를 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때문에 이 TCR은 어쩔 수 없이 진정한 올라운드로 진화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산악 구간도 타야 되고 평지도 타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 타야 되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올라운드 바이크로서의 진수를 보여줬고, 실제로 프로팀에서 성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진짜 팩트 체크를 확실히 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TCR이 성능이 엉덩이 차가워. 엉덩이 차가워. TCR의 성능이 너무 좋아서 대회에서 금지를 먹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성능이 너무 좋아서 다른 자전거들을 거의 압살하다 보니까 이 자전거는 이거 출전하면 안 된다 이래서 금지를 먹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거는 거의 한 10년도 더 된 얘기일 거예요. 그만큼 이 TCR의 이 과거는 굉장히 화려했다. 지금은 이 TCR의 이 위치는 어떤가라고 물으신다면은, 일단은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 거기다가 이 TCR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흔히들 이제 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강성대 가격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해외에서는 이제 자전거 프레임을 가지고 많은 테스트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BB 강성이나 헤드 튜브 강성이나 이런 강성들이 얼마나 좋은지를 테스트를 하는데, 그 자전거의 프레임의 가격에 맞춰서 과연 이게 가성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자료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 항상 거의 1등을 하는 게 이 TCR입니다. 프레임 가격 대비 강성이 가장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테스트가 나오는 게 이 TCR이거든요. 물론 단순히 강성 테스트만 했을 때는 스페셜라이즈드의 S웍의 타막이나 벤지가 항상 거의 최상위에 있고, 그 다음 정도에 위치하는 게 TCR입니다. 하지만 프레임 가격을 본다면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를 따져서 강성이 좋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 게 이 TCR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TCR에 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보통 이제 브랜드들을 얘기를 할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예전에 이제 그 도사에서 이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캐논데일 같은 게 댄디가이 이렇게 한다면, 이 TCR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TCR하고 핵고수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TCR을 타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 고수 레벨이신 분들이 TCR을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TCR은 가벼우면서도 이 성능적인 부분, 이 자전거의 중요한 강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충족돼 있는, 만족돼 있는, 그리고 굉장히 만든 지도 오래돼 있고, 이제 믿음의 자이언트에서 많은 자전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믿을 수 있는 자이언트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전거인데, 자, 그렇다면 단점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훑어봐야 돼요. 일단 이 TCR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는 이 데칼이 조금 약하다. 자이언트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디자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데칼의 문제는 이 브랜드 밸류와 또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디자이너가 어떻게 해서 이렇다라고 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전작에 비하면 데칼이 많이 좋아진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브랜드
밸류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대만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대만에서 만드는 자전거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TCR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이언트에 조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면 그 정도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전에도 제가 프로펠을 리뷰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과 지금 이 자전거와 거의 동일한 컴포넌트와 구성을 가진 자전거를 사려면 이 자전거보다 최소 200에서 300만 원은 더 비싼 자전거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 자전거에 달려있는 모든 이제 컴포넌트들을 따져보면은 진짜 뭐 지금 이 자전거가 실제 가격이 소비자가가 620만 원인가 630만 원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소비자 가격을 그대로 100% 다 받는 대리점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게 되면 여기서 뭐 한 5%에서 조금 그 정도는 할인이 되는데,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 500만 원 후반대에 이 자전거를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자전거 지금 풀 카본 컴포짓을 가지고 있고 카본 휠에다가 그리고 슬램포스 이탭 12단 구동계를 장착되어 있는 이 자전거를 500만 원 후반대에 새 제품을 살 수 있다. 여러분 다른 브랜드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이 정도 달려 있다면 기본 700만 원 정도에서 스타팅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좀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제 눈길을 돌리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역시 자이언트는 이 가성비,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성비이기 때문에 이 가성비에서는 진짜 좋은 자전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하나 구성을 보면서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제가 생각하는 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도 하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데칼 디자인은 보시면은 이제 검정색 프레임에 약간의 저 이제 똥파리 녹색을 가지고 있는 저 데칼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은은한 데칼이 전작보다는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는요. 하지만 뭔가 이게 좀 약간 약한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제품을 보시면은 이 검정색이 이제 포스가 살짝은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아까 제가 이제 하나 설명을 못 드렸는데 바로 이 슬로핑 탑 튜브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자료를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자이언트 TCR이 세계 최초로 적용시킨 게 바로 이 슬로핑 탑 튜브라고 합니다. 이 슬로핑 탑 튜브가 있음으로 해서 요즘 이 뒷삼각을 줄이는 것이 이 자전거 업계에 이제 굉장히 이제 유행이다, 어떻게 보면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를 줄임으로 인해서 이 비틀림 강성도 더 좋아질 수 있고 전체적인 강성도 더 뛰어나게 할 수 있으면서 말 그대로 이 삼각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게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TCR 같은 경우에 사이드 프로파일 옆에서 보는 걸로 보면 굉장히 프레임이 얇아 보입니다. 진짜 프레임이 얇아 보여요. 특히 이 시트 스테이나 체인 스테이 같은 경우에, 체인 스테이는 조금 굵지만 시트 스테이는 진짜 얇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작에서 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프레임을 경량화했기 때문에 나오는 이제 현상이고요. 그리고 다운 튜브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봤을 때는 꽤나 굵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꽤 굵습니다. 이거는 역시나 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꽤 이제 두꺼운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세한 컴포넌트를 보시면 이제 핸들바가 있고, 이제 스템은 알루미늄인 것 같아요. 만져보면은 알루미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장은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자이언트의 이제 콘택트 SL 포워드 안장이 달려 있고,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지금 여기 어댑터가 없어서 그렇지 클립온으로 후미등이나 이런 것들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구동계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한창 잘 나가는 슬램포스 이탭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올라운드 바이크로서 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디스크 브레이크 때문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기어비를 이 TCR 같은 경우에는 1030이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한 칸 가벼운 뭐 1032나 이런 거를 선택하시는 게 동호인들에게, 저와 같은 엔진이 그래도 좀 비루한 동호인들에게는 조금 더 어필해서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디스크 브레이크를 앞뒤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비가 오든 뭐 다운힐이 어떻건 저떻건 어떤 상황에서도 강력한, 진짜 말 그대로 정말 강력하고 안정적인 브레이킹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가 왜 대세인지는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디스크 브레이크 때문에 자전거가 무거운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무게에 대한 부분은. 네, 그리고 이제 자이언트에서 판매하는 SLR 휠이, SLR1 휠이 카본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이제 프로파일은 이게 아마 한 40mm 정도일 텐데 무게를 제가 실측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역시나 튜블리스 레디로 튜블리스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튜블리스가 역시 주행할 때 승차감도 좋고 그리고 펑크 날 위험도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굉장히 말 그대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자전거다.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TCR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올라운드 바이크의 어떻게 보면 이제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TCR을 타면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프로펠과 동일하게 슬램포스 이탭에 그리고 쿼크 파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전거의 가성비를 어떻게 보면 완성시켜주는, 가성비의 완성은 곧 이 파미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파미가 달려있는 게 파워미터가 달려있는 게 저에게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프로펠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는 프로펠은 700만 원이었잖아요. 얘는 630인가 제가 지금 자막으로 정확하게 달아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어떻게 보면은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춥습니다. 진짜 추워요. 손 시려. 네, 이제 마무리 얘기를 좀 하기 전에 무게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좀 해야 됩니다. 예, 이 올라운드 바이크 TCR을 뭐 포함해서 모든 올라운드 바이크 신형들은 디스크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죠. 디스크 브레이크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아주 어떻게 보면은 많이 느끼고 있고 잘 느끼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FTP를 측정해보면 이제 와트퍼 체중을 측정을 해보면 한 3점 초반대에서 중반대 정도, 한 3.3이나 3.4 정도가 이제 나올 정도의 사람인데, 동호인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트레이닝을 해서 한 3.8 정도 만들고 싶은 이제 목표가 있지만 쉽지 않죠. 네. 그런데 이 정도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과연 이 올라운드 바이크의 디스크 브레이크 모델이 과연 어필에서 이게 좀 맞는가라는 생각은 진짜 많이 합니다. 저는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어필을 갈 때 디스크 브레이크 모델 과 림브레이크 모델의 이 차이는 한 700g에서 800g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럼 700g, 800g 고기 한 근 차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어필에서 이 느껴지는 그 감각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타고 어필을 갈 때랑 림브레이크를 타고 어필을 갈 때랑 그 느낌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진짜 기어가 한두 장 더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거든요. 물론 디스크 브레이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림브레이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다 해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같이 이제 동호인으로서 뭐 그란폰도도 나가고 뭐 랜도너스도 좋아하고 장거리도 좋아하고 이런 사람에서 디스크 브레이크처럼 안정적인 브레이킹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자전거가 좋다라는 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필을 많이 타는 상황에서 림브레이크냐 디스크 브레이크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항상 림브레이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힘든 코스를 가거나 그럴 때는 림브레이크를 타고 있어요. 어필이 많을 때는. 물론 림브레이크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 열변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뭐 취약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래도 기록에 조금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막 4점대가 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림브레이크가 그래도 아직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자이언트 TCR을 디스크 모델을 타면서 느꼈던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는 압니다. 안정적인 브레이킹 성능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최근에 뭐 BMC나 이런 이제 올라운드 바이크로서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는 자전거를 타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앞으로 이제 다른 자전거를 이제 리뷰를 하고 시승을 할 때도 계속 느끼는 게 될 거예요. 이제 캐논데일도 마찬가지로 슈퍼6 에보를 시승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무게가 제 실력에서는 어필에서 느껴진다. 무겁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리뷰를 하면서 솔직하게 들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는 어떤 분들이 사시면은 이제 가장 좋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이미 신형 자전거를 사시려면 림브레이크는 없어요. 자이언트는 이미 TCR은 림브레이크 버전은 생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신제품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 브레이크는 무조건 사셔야 되는데, 다른 브랜드도 알아보니까 다 디스크 브레이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림브레이크에는 이제 선택에 이제 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도 가성비를 진짜 따지시는 분들, 프로펠보다 이게 그래도 가볍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운드 성향인 분들에게 이 자전거를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이언트는 가성비에서는 그냥 이제 다 이제 뭐 얘기가 이제 끝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진짜 이제 추천을 할 수 있는 브랜드고,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브랜드 밸류를 진짜 따지는 사람이다, 나는 자이언트 뭐 메리다 이런 거보다는 유럽 브랜드 가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 자전거는 아니겠죠. 하지만 진짜 프로펠과 이 자전거의 가장 진짜 최고의 장점은 파워미터가 달려있다라는 거. 저는 파워미터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결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눈이 살짝 오고 있네요. 지금 눈이 지금 한 몇 방울씩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빨리 추우니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점 하나 또 제가 안 찝은 게 있네요. 제가 아무리 자이언트에 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확한 내용 전달을 드려야 되겠죠. 이 자전거를 볼 때 제가 가장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유압 브레이크 케이블이 요렇게 지나가는데, 얘가 프레임을 계속 건드려서 이렇게 이제 이 기스가 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자전거를 만약에 사신다면 여기에 PPF 필름 같은 거를 꼭 붙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스가, 만져봐도 기스가 나 있어요. 예,
이게 참 단점이고, 또 이 케이블이 내려가다가 여기 이제 포크에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케이블 타이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제가 아무리 자이언트에 좀 이게 긍정적인 감정을, 제가 자이언트 카톡방을 운영하는 방장입니다. 예, 그래서 자이언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부분은 좀 개선을 2020년형이 새로 나오면서 얘는 좀 개선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구매를 하시기 전에 한번 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네, 추워서 엉덩이를 여기 돌에 못 붙이겠어요. 치질이 걸릴까봐.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자이언트 TCR 2020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해봤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성비를 따지고 본다면 아주 만족스러운 자전거라고 리뷰 지금까지 타는 동안 짧지 않은 거리를 타는 동안 그렇게 느꼈다고 말씀드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리뷰로 이 디파이 그리고 이제 신형 리볼트 이런 자전거들, 컨택트 AR 이런 자전거들을 또 이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전거를 빌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들도 한번 기다려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음 리뷰 영상이나 라이딩 영상이나 뭐 기타 이제 뭐 영상에서 아이고 목이야,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본업이 좀 바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하는데 이렇게 조금 이제 힘들어진 상황인데 열심히 꾸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